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죠. 이맘때 봄 여행 떠나자 계획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여행은 어떨까요? 렌터카나 관광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지역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또 5성급 호텔보다는 홈스테이로 지역민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패스트푸드 대신에 현지의 밥상을 먹어보고 이런 걸 두고 요즘엔 착한 여행이라고도 한대요. 이런 착한 여행 기획하고 있는 신종은 선생님 모시는데요. 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관련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히신 한 분께는 여러분이면 좋겠지만 한 분만 저희가 선정해서 오늘 아리백 계란 지구란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처럼 퀴즈 들어가 볼까요? 기존의 관광 여행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친환경적인 관광 문화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여행으로 생기는 환경 파괴를 최대한 억제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여행.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법에서는 이것을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자연 친화적인 관광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 관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진 여행을 이게 외래어예요. 뭐라고 할까요? 1번 에코 투어리즘, 2번 오버 투어리즘. 저희가 자연 보전, 자연 친화적인 관광,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생태 관광 그랬잖아요. 보통 환경에 관련된 걸 영어로 말할 때 에코라고 하죠. 에코. 네. 문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적인 관광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과 문화를 보고 배우는 친환경 여행이다.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행이다.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진 여행을 뭐라고 할까요? 1번 에코 투어리즘, 2번 오버 투어리즘.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요. 제주 웰빙 영농조합법인 애월아빠들에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하는 아리백 계란, 지구란 세트를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1부 쭉 들으시면서 아무 때나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2부 시작할 때 공개하니까요. 그때까지 계속 정답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선생님 모셔볼까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티 투어를 담당하고 계신 신종은 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직접 한번 인사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 특례시에 있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14년째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시티투어를 기획 운영하는 신종훈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실 텐데 시티 투어를 14년째 기획하고 운영하셨다고요. 네. 오, 이걸 만약에 개인 사업으로 하셨으면은 정말 지금 자리 잡은 관광 회사를 하나 운영하실 텐데 그래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네. 14년째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신종은 선생님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럼 뭘까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또 화성시 시티 투어를 아직 잘 모르는 분들, 네. 우리가 시티 투어 하면 서울이나 부산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뭐 수원의 화성행궁 부근. 네. 이 시티 투어가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요. 2003년에 만들어진 민간협력 거버넌스 기구고요. 그러니까 자연과 공존하고 누구나 공정한 삶을 누리는 화성이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맞춰서 시민 실천 활동을 하고 교육과 홍보 또 연구 그리고 국내외 교류 협력까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지역과 환경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고요. 그 노력 덕분에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 대상에서 대통령상도 받았습니다. 네, 전국 1등이네요. 대통령상이면. 그리고 저희가 2007년도부터 화성시 시티 투어를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착한 여행 하루라는 브랜드로 공정 여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궁금해지는 것. 네. 착한 여행 하루가 뭘까? 왜 우리가 공정 여행하면 막 아프리카나 어디 아시아나 이런 데 가면서 남미 산악지대 가면서 공정무역과 관련된 네. 뭔가 공정 여행을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 그것도 수도권에서 공정 여행이라고 하면 이게 뭘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떤 여행인가요, 이게? 착한 여행 하루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자면 참가비가 체험지, 식당, 즉 지역의 관광으로 순환되는 여행이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진 이제 화성에서 도농 교류와 또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자연이 교류하는 그런 여행이고요. 환경적으로는 뭐 일회용품 사용 자제, 또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기후 위기에 대응 실천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아하, 그러면 착한 여행 하루는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관광 와서 쓰는 돈이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한다. 네. 그리고 교류, 도농복합지역,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교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의 기후하고 아주 맞는 얘기네요. 네.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고 음식물 남기지 않고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여행을 한다. 정말 그렇거든요. 요새 관광이나 여행을 저도 오늘의 기후를 하면서 자꾸 안 가게 되는데 이게 관광 여행하면 환경 파괴나 혹은 쓰레기를 많이 네. 만들거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착한 여행 하루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이름을 왜 하루라고 지으셨을까요? 하루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그 하루 안에 여행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구나. 또 하루 동안 즐겁게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현재는 뭐 야간 여행, 숙박 여행, 마을 여행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당일치기 여행 충분히 할 네. 수 있다 해서 네, 하루인데 숙박도 가능하다. 네. 네. 그래요. 그래서 화성시 시티 투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위기에 대응 실천하는 여행이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탄소 절감인데 여행하면서 탄소 절감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우선 그 진행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 자가용을 이용해서 탄소 배출하는 거하고 네. 10에서 15 가족이 버스 한 차로 이용해서 여행을 하면 탄소 배출이 확실히 저감이 되거든요. 네. 또 그리고 우리 화성시 시티투어는 그 시티투어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살펴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페트병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네.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않기, 또 본인이 만든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네. 그리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배려하기, 화성시 농산물 이용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들이 좀 여행객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진화된 참가자여서 그런가 모두 잘 따라와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참가한 분들이 오히려 재밌어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다른 여행하고 좀 다르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여러 집이 모여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화성에서 저탄소 여행을 한다. 그러면 지금 가면 그 하루 화성의 그 시티 투어 하루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화성시 시티 투어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대상별로 계절별로 차별화된 상품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코스를 좀 리뉴얼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바다와 하루, 역사와 하루, 섬과 하루, 자연과 하루, 테마와 하루, 소소한 하루, 노을과 하루, 별과 하루, 모두와 하루, 열차와 하루 이렇게 10개 코스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 선생님이 문득 차별받지 않는다, 누구도 네. 소외되지 않는다 하니까 그 여행할 때 가장 그 불편한 분들이 이제
휠체어를 타거나 네. 보행이 불편하거나 네.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관리해줘야 되는 병이 있어서 이렇게 좀 챙겨드려야 되는 네. 분들, 이런 분들도 여행을 하기가 그러면은 다른 여행보다 좀 더 배려가 되고 쉬울까요? 네. 그 지금 배리어 저희는 프리 같은? 네, 아, 저희는 그러니까 관광 약자, 즉 뭐 노약자, 어린이, 네. 임산부, 이렇게 장애인, 장애인 등 네. 그 물리적 제약이 있는 음. 그런 여행을 이렇게 물리적 제약이 없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버스도 리프트 버스를 준비해서 그리고 아. 코스도 이 장애인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코스 답사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보고, 네. 리프트 버스면은 휠체어 탄 상태로 그냥 탈 수 있는 버스인 거죠. 네. 아, 그렇게 해서 불편하신 분들도 가급적 네. 배려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네. 근데 사실 그분들이 편하면 안 불편한 사람들은 더 편하잖아요. 사실 네. 거기에 기준을 맞추는 게 네. 맞는데. 그래, 아까 바다와 하루, 역사와 하루, 섬과 하루, 자연과 하루, 테마와 하루, 소소한 하루,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한 두세 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제가 아. 궁금한 건 네. 화성에서 바다 보러 간다 하면 우리가 강원도나 부산을 가야 될 것 네. 같은데, 화성에서 바다와 하루 하면은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강원도 주문진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는 동해 바다만 바다인 줄 음. 알았어요. 근데 화성에 왔더니 네. 엄마 품보다도 더 포근한 갯벌이 있더라고요. 그 갯벌 안에 갯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꼬물꼬물 살아 움직이는 저서 생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 저서 생물들하고 또 궁평에 가면 해송 군락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세의 기적 제부도 제부도 또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전곡항 지질 체험도 있고요. 그 이처럼 다양한 생태계가 공존하는 바다에서의 삶을 찾아가는 여행이 바다와 하루입니다. 아, 제부도가 화성 쪽에 있구나. 맞다. 네. 제부도하고 대부도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맞아요. 제부도는 화성에 있습니다. 해송도 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저기 강원도나 어디 원산 이런 데 북으로 올라가야 멋진 해송이 많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화성에서 해송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궁평 해송 군락지. 예. 지금은 궁평 오솔로라고 하거든요. 오솔로요. 네, 궁평 오솔로에 가면 이렇게 아름드리 내 품보다도 더 큰 한 100년 이상 된 해송들이 한 1000그루 가까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해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보러 가질 못 여길 가봐야겠네요. 가까운 네. 데를. 그래요. 오세요. 네. 네. 오늘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티 투어를 맡고 계신 신종은 부장님과 이 착한 여행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퀴즈. 이것은 친환경적인 관광 문화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자연과 문화를 보고 배우는 친환경 여행이다. 그러고요.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여행이다. 이렇게도 정의하는데요. 이런 뜻을 가진 여행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에코투어리즘, 2번 오버투어리즘. 정답은 신종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 에코투어리즘입니다. 네, 1번 에코투어리즘. 다들 정답 보내주셨네요. 여기 9504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화성 시민이 된 지 3년 차입니다. 화성시에서 이렇게 훌륭한 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시티 투어 해봐야겠네요. 제부도 케이블카 너무 멋진데요. 여행 오시면 꼭 타보시길 추천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네요, 선생님. 훌륭한 시민이시네요. 같은 화성 시민으로서. 그리고 8379님도 새싹 문자, 오늘 처음 문자 주신 분인데요. 저도 친환경 여행 떠나고 싶네요. 건강해지는 느낌마저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3616님, 이제 바람에서도 봄이 느껴집니다. 5036님, 이제는 여행도 친환경으로 해야겠네요. 노력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9410님, 어제 무인 판매대에서 계란을 2판 샀거든요.
정답은 에코투어리즘인데 상품 계란은 패스하겠습니다. 남에게 양보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 에코투어리즘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작할 때 일부에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때 하루 그 착한 여행 하루에 대해서 바다와 하루, 역사와 하루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섬과 하루, 자연과 하루, 바다와 하루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고향이 주문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화성 바다를 봤을 때 주문진 바다를 쭉 보고 성장하신 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좀 강처럼 소소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무슨 바다야? 그렇죠. 태백산맥과 그 네. 강원도 동해를 네. 보다가 그랬는데 그 갯벌 속에 살아있는 그 무수히 많은 생물들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바다를 보러 오십시오. 화성에 이렇게 관광을 기획하신. 그래요. 근데 역사와 하루라고 했는데요. 역사하면은 수원의 화성행궁, 서울시의 경복궁, 사대문안 이런 게 막 떠오르는데 화성에서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네. 역사와 하루 하면? 화성에도 세계문화유산이 있거든요. 왜 윤건능에 그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로 아주 중생 때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룡알 화석산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국시대의 유산인 당성 네. 그리고 화성시 독립운동 기념관까지 이렇게 화성의 역사 문화와 어우러져서 나를 찾아가는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 이게 저희의 역사와 하루입니다. 그 절도 있죠. 용주사. 네. 그래요. 있네, 화성에.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다 우리가 여기서 5,00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맞습니다. 지역마다 그 역사 네. 유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하루 동안 또 볼 수 있는 코스가 역사와 하루인데요. 여기 섬과 하루, 자연과 하루, 소소한 하루 많이 있는데 테마와 하루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테마와 하루는 지역에 있는 체험지를 활성화시키는 여행인데요. 네. 뭐 딸기, 포도, 버섯 등 수확도 하고 음식 만들기 체험이 가능한 농어촌 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도예, 뭐 맥강공예 등 나의 이렇게 숨겨진 예술적 감각을 꺼내보는 문화예술 체험. 그다음에 요트, ATV 아까 해상 케이블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를 즐길 수 있는 해상 레저 체험. 또 말과 교감하면서 승마 체험을 할 수 있는 목장 체험. 그리고 또 뱃놀이 축제, 품앗이 축제, 포도 축제 같은 다양한 지역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테마와 하루는 늘 똑같은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계절별로. 거겠네요. 네. 계절별로. 네. 그래요. 재밌겠는데요,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네, 말 타러 제주도까지 안 가고 화성에서도 타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여행을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근데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일단 수익성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게 지속가능 협의회가 민관 거버넌스, 기구. 민간 협력 기구라고 네. 해도 관에서 지원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 수익성이 생각해야 될 부분일 텐데 시티 투어가 어떤가요, 이게? 네. 화성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이윤을 남기지 않는 단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들이 여행하는 그 참가비는 네. 그 부담하는 참가비는 모두 체험지, 식당, 그다음에 안내자 등으로 해가지고 거의 99%가 다 지역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시티 투어는 관광가에서 2007년도에 네. 문을 똑똑 두드리고 저희한테 시티 투어를 좀 해주십시오 해주세요.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2007년도 당시에 동탄 신도시가 막 입주를 하는 시기였어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이주민들은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좀 무서운 사건도 있었고 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화성 시민이 아니야. 우리는 동탄 시민이야. 뭐 이런 역설적인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바다의 숨결, 그러니까 화성시가 갖고 있는 바다, 네. 그다음에 그 정주호대왕이 갖고 있는 우리 그 시 정체성 이런 것들과 그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화성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시키고
이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자연과 역사를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처음에는 기획을 했고요. 네. 지금은 뭐 화성시 지속 가능 발전이다 보니까 뭐 일회용품도 줄이면서 개인 텀블러도 지참하게 하고, 그리고 뭐 아까 로컬 푸드를 이용하게 네. 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여행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네.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불편한 점들을 계속 개선해 나갔고, 지금은 다양한 네트워크 협력체들을 구성해가지고 이게 참가자들을 저희가 정성껏 상담하는 실무자들, 그다음에 여행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우리 12명의 화성의 얼굴인 시티투어 안내자들. 안내자 선생님들 중요해요. 네, 진짜. 맞아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주시는 체험지와 뭐 60여 개의 체험지와 식당, 그다음에 시티투어 예산을 또 지원해 주는 행정,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시티투어의 열혈 참가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로컬 푸드 말씀하시니까 화성 네. 가면 뭘 먹어야 되는지 궁금한데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행의 50%는 음식, 나머지 30%는 안내자, 가이드. 가이드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좋은 데 가서도 망치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화성시 시티 투어는 그렇게 보장하는, 선생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안내자 선생님들이 있고요. 아까 로컬 푸드 이용을 하자 네. 얘기를 하셨는데 맛집도 그러면은 그 화성시에 있는 맛집들을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선생님 추천해 주실 곳이 있다면요. 네, 우선은 윤건능 주변에 네. 정조대왕과 연관돼서 화성 땡땡이라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네. 갈비탕이 아주 아하.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와 접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궁평항에 가면 신땡땡 횟집, 뭐 삼땡 뭐 칼국수 집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해산물, 당일 잡은 해산물을 이용해서 뭐 낙지 무침, 그다음에 간재미 무침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지 볶음이 아니고 낙지 무침이거든요. 예, 정말 너무 맛있어요. 네. 꼭 가보세요. 근데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 질문이지만 요새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바닷가에 가도 그 도매시장에서 갖고 온 해산물로 음식해준다. 거기서 실제로 잡은 게 아니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 궁평항은 어떤가요, 여기는? 궁평항에는 궁평 수산물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네.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백미리, 송교리, 뭐 궁평리 어촌계들이 있어서 네. 또 서해 바다의 갯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해산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식당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하. 네. 어촌계가 있다면 또 믿음이 확 가죠. 네. 그러면 그래요. 아까 시티투어 참가자들한테는 개인 텀블러 지참하게 한다고 네. 하셨고요. 또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차별하지 않는 네. 여행이다 해서 보행이 불편한 분들, 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들을 네. 위한 여행 코스도 있는가 여쭤봤는데요. 이 무장애 여행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2018년도에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신 장애분이 시티 투어를 못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2018년에 처음으로 네. 이 시티 투어를 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네. 누군가가 근데 시티 투어를 못하게 돼서 이제 네.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 단체하고 네. 행정하고 저희 사무국이 모여서 간담회를 열고 아하. 그 간담회를 통해서 답사를 진행해서 베리어 프리 코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전동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장애인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버스를 준비해서 저희가 코스로 준비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네. 안내자들이 매년 심화 교육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모두와 하루라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네. 프로그램은 모두와 하루. 네. 그럼 이건 좀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코스로.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네. 꼭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 SNS에 보면은 화성시의 착한 여행 하루 참가한 소감들 올라오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난 이런 얘기 참 잊을 수 없다 네. 하는 뿌듯한 후기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아이와 함께
여행을 오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주말이 되면 아이들이랑 집에서 씨름을 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티 투어에 왔더니 네. 자연에서 뛰어놀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하고 관계도 형성하고 맞아요. 이런 기회를 제공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아이들도 시티 투어와 함께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아. 또 저희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시티 투어 오고 나서 자녀들하고의 관계도 좋아졌고 또 조금이라도 움직이니까 건강이 개선돼서 병원비도 절약됐다고 하시고요. 또 저희가 화성 특산품인 기념품으로 수양미 쌀을 드리거든요. 화성쌀, 네, 수양미. 네. 500g짜리 한 포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식사도 하니까 너무 맛있고 고맙고 그렇다고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어르신들이 어디 여행 다니기가 편치 않은데 네. 이렇게 한번 오시면은 확실히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네, 아무래도. 그래요. 자녀들한테 맨날 전화해서 주말에 뭐 하냐 와라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자녀들하고의 같이 어딘가를 가는. 같이도 가고 또 혼자 오시니까 자녀분들이 또 쉴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는 지역에 있는 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화성시에 있는 중학생들 네, 대상으로. 그 스마 체험 또 ATV 체험, 뭐 피자 만들기 체험, 그리고 아까 궁평 오솔로에서 자연놀이도 하면서 힐링을 하니까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아, 밀라노 3580님이 이탈리아에 있는 분이거든요. 네. 신종원 부장님의 지구를 위한 착한 여행 2번 인터뷰는요. 재방송 올라오면 링크를 저장해둬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찬 여행 TV 무궁무진에서 여행 전에 꼭 듣고 여행할 분들 외국인들에게도 정보로 드려야겠어요. 그러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숙자님은 우리 집 사람들은 회를 좋아해서 궁평항으로 가서 회를 사와요. 거기 성은 모르고 이름이 같은 집이 있어서 그 집 가서 사와서 먹는데요. 궁평항 회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하고 보증을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근데 아까 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네. 이 관광하신 분들의 네. 돈의 흐름이 밖으로 빠지지 않고 화성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래서 공정여행이다. 네. 얼마나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요? 네. 저희가 그 2023년도까지는 참가비 1%를 지역사회에 공헌을 했는데요. 그 환경보존단체, 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단체, 또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 뭐 나비기금, 또 제3세계 난민 지원 단체들에게 매년 좀 기부를 했었고요. 네. 또한 저희가 참가비 99%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는 참가비 99%가 지역 경제에 다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3회 한 6,100여 명이 지금 참석을 하셨는데요. 이들이 낸 참가비 뭐 2, 3만 원씩이 모여가지고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되었고 또 여행 와서 개별적으로 또 쓴 돈까지 하면 대략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역에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모델 같은 네. 게 관광지가 사실은 그 관광지에 있는 지역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대기업이나 타 지역에 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이 이윤을 가져가고 여기는 자꾸 관광하러 사람들이 오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예, 착한 여행 하루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네요. 8345님이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아마 밀라노님이 외국인들에게도 이 선생님 나오신 인터뷰 네. 링크를 줘야겠다 하니까 이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외국인도 착한 여행 하루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네, 그 거의 가족 단위 그 한국에 있는 가족과 같이 같이 오는. 참여한 경우는 있어요. 네. 아, 본인들끼리 오는 건 아직 네. 아니고. 아직 저희도 이렇게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은 온다고 하면 저희가 뭐 외국어 뭐 일어나 영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네. 가이드를 할 수는 있다. 네. 아, 근데 이건 정말 선생님 적극적으로 외국인들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 한국에 오면 하는 관광이 뻔한데 이게 얼마나 새로운 체험이 되겠어요, 진짜. 예. 화성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이거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화성시 통합예약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시티 투어, 정기 투어 들어오셔서 예약하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매월 일정을 올려놓는데요. 이렇게 전달 20일에 그 3월 일정은 2월 20일에, 네. 4월 일정은 3월 20일에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마감이 다 됐었거든요. 근데 아하. 올해부터는 그래서 저희가 화성 특례시도 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용할 수 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예약을 할 수 있게끔 네. 여러 개 못하게. 네, 아하. 그렇게 좀 예약 시스템을 바꿨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될 이거 것 꼭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저 같은 네. 사람들은 10년 동안 못 갑니다. 이거 하다가. 그래요. 지금 3월에 남아있는 코스 있다면요. 네, 지금 3월 15일에 우리 꽃식물원하고 한국전통마상무예학교에서 여기는 무예 24기를 계승하는 학교거든요. 네. 승마 체험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승마 체험도 하고 국궁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또 3월 16일에는 우리나라 최초 성모 마리아 성지인 남양 성모 성지하고 조선시대 남양 도부 관아의 건물이었던 풍화당, 그다음에 남양 오일장, 그다음에 세션이라는 카페를 여유롭게 힐링하는 코스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예, 3월은 15일, 16일 지금 말씀해 주신 코스가 남아 있고요. 3월 20일에 이제 4월 시티 투어를 쭉 예약할 수 네.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은 다 됐고 우리가 왜 지속 가능한 여행을 해야 될까? 청취자분들께 마무리 말씀으로 해주신다면요. 네, 화성에는 매항리 갯벌과 화성호에 그러니까 철새들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 시베리아까지 날아가는 철새들이 이곳에 와서 먹이를 찾고 휴식을 취해요. 와, 이 철새들에게 꼭 필요한 먹이 환경을 제공하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런 자연 환경이 위협받고 있고 또 기온 상승과 날씨 변화로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와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고 또 이들이 필요한 먹이와 쉼터를 줄 수 없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자연 환경과 문화유산을 잘 지켜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소중한 자원을 물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착한 여행 하루에서도 탄소를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청취자분들도 다양한 체험, 또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화성 특례시로 많이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티투어 담당하고 계신 신종은 부장님과 착한 여행, 지속가능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선생님 계절별로 모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어디 가서 놀아야 좋을지 얘기를 앞으로 계속 들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